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5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래요. 한국은 세 가지 대국, 사기, 악성 댓글, 특검, 민폐노조 대국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한국은 사기 대국, 일본 뉴스에서 나온 거, 한국은 악성 댓글은 악성 댓글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한국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한국은 특검법 대국은 요즘에 국회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서 특검법이 뭐였지 하고 찾아봤더니 특별 검사제라고 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사기 피해자는 돈이란 물적 피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 악성 댓글은 인격 모독과 인격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 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물적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하고 뭐 사기하고 그 이게 범죄의 경중을 가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얘기죠.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치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조지 레이코프가 정립한 개념, 객관적 사실은 전혀 중요치 않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검찰 독재 국가라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윤 정권을 너도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독재 국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이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민주당의 프랭카드를 보면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했으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네가 범인이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안타까운 그 젊은 그 해병 어, 청년이 죽었는데 그 좋은 봉사 활동하러 갔다가 위에서 무슨 그 지시가 없이 그렇게 위험한 물속에 뛰어들었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상식적인 논리인데 이게 과연 특검법으로 돼야 될 얘기인지 아니 그 이 무죄로 나와서 다시 특검하자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윤이 법인이다란 말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좀 다시 대줘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선전성동에 익숙한 자들이다. 이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뭐 이게 전부 다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의적인 댓글과 무엇이 다르냐? 이 뭐죠? 지금 그 특검 이런 게 이들에게 정치 분야에서 징벌적 변상을 매길 자가 누구인가? 이 정치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맞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치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 비상경영인데 노조는 투쟁한다며 도심서 떼창. 김치현 외 두 명이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민노총 끌어들인 삼성노조 연예인 불러서 호화 집회. 강남 한복판서 성과급 달러 금속노조 조합원 200명 동참. 개그맨 DJ와 가수와 공연 이렇게 했는데 에, 삼성의 민주노조 기파를 꽂았다는 문구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다. 삼성전자 직원 다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탈퇴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로 반감은 작지 않다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브라인드 N 요게 이제 뭐 브라인드란 게 뭔지 모르겠네. 연예인 부르라고 조합비 낸 거 아닌데 이렇게 있고 지금 노조가 연예 기획사냐? 노조비로 문화 행사한답시고 뭔 뒷거래를 하는지도 모르지. 이런 또 그 이 자조적이고 그 또 비난적인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좌관 그 민폐를 끼치는 이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민폐 노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폐를 안 끼치면서 하는 방법 없냐?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한일 경협 절박한 상황, 이유처럼 시장 키우자 도쿄 김소영 특파원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일 협력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대담을 했는데 도쿄 니케이 포럼의 최태원 SK 그룹 회장하고 이름이 신랑이에요. 스요시 산토리 홀딩스 사장이 이제 대담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일은 저성장에 빠져 있고 양국 모두 수출이 중요한데 자유무역 체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환경과 직결되는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 상공회의소 회장 입장으로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양국이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있고 또 한일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경제의 성장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한일이 EU와 같은 단일 시장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및 한일 민간 부분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예로 액화천연가스 LNG 공동구매로 비용을 절약하고 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 에너지 공급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말했다. 주로 최태원 회장이 말한 얘기만 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신랑 스요시 산토리 사장은 한일이 협력하면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축이 될 수 있다. 짧지만은 압축적인 얘기로 그 한일이 그러면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축이라는 게 기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한일 협력하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공회의소 회장 1주년 취임을 기념해가지고 기자간담회 때 이미 동일한 견해를 이미 밝힌 게 국내 뉴스에서 또 나왔었습니다. 일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 70%가 자민당은 안 되지만 야당에도 기대 안 해. 기시다 총리의 해산할 가치 있을지도.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 무책, 분노 전기료 폭등, 보조금 끊기고 재생에너지 부과금 방치,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국민 생색내기 감세로 속이려는 것인가 해가지고 기시다 총리를 된탕 이 두들겨 패는 그런 뉴스가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하고 싶네요.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한 일본판 뉴스위크지에서 한국은 이민국가로 갈 것인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한국, 그 특수 사정이란 이런 또 그 소제목으로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비슷한 것은 예상대로였지만 어라고 생각한 것은 빈곤에 대한 인식이었다. 한국에서는 빈곤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국의 중대한 과제는 1위가 저출산화, 2위가 고령화, 그리고 3위는 경제성장이다. 이것은 일본의 18세도 거기까지는 딱 똑같다는 것으로 한일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생겼다. 외국인 집단으로 살면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져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에 있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사정, 요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일본은 외국인이 옆에 와서 살아도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뭐 어저께인가도 그 얘기했지만은 중국인이 집을 싸다고 사가지고 장인애들은 집 사기도 어려운데 현찰로 그 비싼 아파트를 싸다고 하면서 사가지고 중국인 주인한테 임대료 내는 그 신세를 한탄하는 일본 그 X의 된 것이 조회수가 뭐 200만이 넘었다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소개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색이 다른 아이, 같은 교복을 입고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지금 우리 일본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임금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최소한 인권 감각에서는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잊어버렸네요.
그곳은 일본이 역시 선진국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곳이니까 저도 뭐 악성 댓글 수준 이런 거에서 댓글 수준만 봐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 뉴스를 보면서 댓글에 아주 싸가지 없는 댓글 같은 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뭐 어떤 그 성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견해를 좀 말하자면은 그이좀 점잖게 예의스럽게들 다 표현하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런 건데 우리 댓글 쓰는 댓글 부대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몰라도 젊은 새끼들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중국 댓글 부대 새끼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을 아주 그냥 대표해서 그냥 쓰레기로 만드는 놈들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모처럼 정권 교체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역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히라이 후미오라는 사람이 FNN 프라임 온라인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자공중심, 자민당하고 지금 공명당 연정이죠. 39.8%, 야당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48.7%. 이렇게 됐는데 중국의 그 중국 우장하오 중국 대사가 주일 대사가 대만과의 관계를 놓고 일본 정부가 중국 분단에 가담하면 일본 민중이 불속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발언한 것인데 웬일인지 그것에 동석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요게 이재명이가 싱하이밍한테 같이 가가지고 그 중국이 패배하는데 그 배팅하면은 에, 아주 뭐 곤란할 거다. 이렇게 이 말을 잊어버렸습니다만 협박같이 했죠. 일본 사람들한테는 더 했네요. 민중이 불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불에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XX 같은 새끼 같으니라고. 아들 쪽이 야무지다. 그래서 이 그 핫도야마 그 아들이 그거이 아니고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이해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것이지만 게다가 핫도야마 씨는 일부의 일본 정치가에 의한 방대 대만 방문이 중국 정부에 있어서 도발 행위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아들이 거꾸로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좋지만 무소속 마츠바라 히토시 중의원 의원으로서 그는 이 우장하오를 국외 추방해야 한다는 질문 주의서를 제출했답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같이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 표현을 제가 맨 앞장에 그렇게 인용을 해서 또 써먹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당 통치 체제도 위태로워 부동산 거품 붕괴한 중국을 기다리는 금융위기의 심각성, 여러 유사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은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반 우리 언론은 중국 뉴스를 잘 취급을 안 하죠. 중국이 지금 망해간다는 뉴스는 절대 안 쓰는 게 한국 언론들의 자세죠. 친중적인. 애널리스트 카타카라는 사람이 경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많이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굵은 글씨로 보면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노인도 저축률이 높다. 중국에서 주류 체크카트는 예금이 있는 만큼만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아직 보급이 안 됐고 주식은 도박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투자 열기가 고조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부유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그 이재 상품에 투자하지만 여기에 그 관리하기가 그 허술해서 사기도 횡행하다 보니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또 많다. 중국도 그러니까 사기가 많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나라가 사기 건수가 제일 많아서 사기 대국이지만 어느 나라도 사기는 있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은행 부실 발생할 것. 지방 정부부터 뭐 지방은행 이런 거부터 좀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공산당 통치 체제도 위태롭다. 이 평대로 불리는 투자 회사들을 지방 정부들이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어, 그 토지 재정이 붕괴되지 않는 국면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는 그럭저럭 꾸려왔는데 이들은 귀중한 재원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이 파탄 상태에 빠지면 연금 펀드도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면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는 부동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행정 나가 공산당 통치 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는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G7 세계 경제 분단 리스크 논의 제재 관세 미중 갈등 심화 교토통신인데요. 요게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이저에서 본격 토의가 시작됐다.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회의 G7. 우리나라는 그게 초청을 못 받았어요. G7에는 일본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서방 7개국인데 일본이 동방에 있는데 서방 7개국이라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서양인들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대죠. 그래서 G8이 되면은 그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국 기업의 과잉 생산을 문제로 삼는 미국은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쭉 나와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세계 경제 분단 리스크 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의 제재나 급속히 보급되는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에서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뭐 안보리 회의 개최 의장국이 된다고 다음 달에 그때도 뭐 한 6개 의제를 하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윤 정부는 글로벌 어젠다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가 가겠다. 그것이 이제 윤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 좋다고요. 한국적인 거 거기 또 좀 이렇게 우리 한국적인 거 집어넣어야 되겠지만은 일본에서는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과 우에다 가치오 일본 총재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딱 봐도 키가 작은 사람이 요 분이 이제 이 우에다 총재네요. 그 다음에 이 좀 할아버지로 된 사람이 스즈키 순이치. 다들 다 나이들이 있지만은 일본이 좀 고령화가 많이 되긴 됐네요. 일본이 다 고령 할배들이 같고 남들은 또 중년인 것 같은데 척보이. 일본은 아직 청량 아니 중장년층이 참석할 수준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느끼네요. 대립격화에 의한 국제적인 공급망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이 나타내는지가 초점의 하나가 된다. 글쎄 알겠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든 뭐 좋은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공감대들을 서로 갖고 노력하자는 얘기들은 나오겠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두 건의 이제 먹는 뉴스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중기 만찬에도 오른 불닭볶음면의 힘. 양범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50억 개 팔린 삼양 불닭. 윤 비롯해 이재용 국왕모 참석자리 만찬 메뉴 올라. 국내 라면 수출액 월간 기준 1억 달러 돌파 이끌기도. 삼양식품이 50만 원이나 아우 그게 너무 올라도 좀 안 좋은 건데 주가가 어쨌건 저는 그 불닭볶음면만 먹어봤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서양인 입맛에 맞게 이렇게 또 좀 뭐 치즈가 들어갔대나 뭐 그게 어느 건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김밥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그 서양인들이 좋아한다고.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날은 35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였는데 5월 24일 어저께인 것 모양이죠. 근데 대기업 회장들은 왜 오는 거야? 그냥 예의상 오는 건가요? 작년에도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굵직한 그 대기업 회장들도 와가지고 또 같이 참석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주관하는, 뭐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잘해보자는데 뭐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요 정도면 뭐 예산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동일날 이게 이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동일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게 24일. 그러면은 아까 중소기업 대회는 23일 날 한 거를 뉴스가 난 것 같네요. 아침하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출입 기자들과 첫 만찬, 소통 강화, 이미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밤 10시에 보도를 했네요.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고 아예 그 스케줄 계획을 잘 짰던 모양입니다. 요런 프랭카드를 인쇄하는 납품업자가 누굴까 저는 궁금해요. 주문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또 인쇄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먹고 살고 그러는데, 저건 어쨌거나 좀 뭐 이 살라고 그참 돈이 들어가니까 계란말이 하는 장면인데 집에서도 많이 해봤나? 그런 모양인데, 여기 그 바지에 그 주머니 딱 넣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람만 저는 눈에 띄네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째려보는 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얼굴일까? 좀 연만하게 나이 해가지고 바지에 손 놓고 딱 하니까 조금 힘 있는 언론기관의 기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에 또 그 영양사 조리사들이 이제 보조가 아니고 주 멤버들은 있군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쇼맨십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다 이해하죠. 한 두 건의 그런 윤 대통령의 그 이 먹는 그런 거를 소개를 했네요. 근데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네. 비판받아도 언론 덕에 여기까지 왔다. 기자들한테 딸랑딸랑 윤 대통령이 하고 있네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라고 노력하고 있다.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민생이 걸려있고 국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 맞는 말일 거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보니까 방송 언론은 제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사진이 그 일본 초등학교 운동회, 일반 지방도시 초등학교 운동회 그, 그 달리기 대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거 해봤거든요. 저도 달리기를 잘했는데 서울이나 지방의 초등학교 운동회가 아직 남아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날씨가 좋은 날인 모양이에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한국인 혼혈이고 키도 크고 잘 달려 1등으로 골인. 잘 달린다고 해서 이런 찍힌 거를 좀 하나 봤습니다. 요 뒤에 이 오는 친구 그냥 힘들게, 이게 순간 포착이기 때문에 힘들게 머리를 숙여서 달리고 있는데, 이 우리 그 한국인 혼혈은 여유롭게 그냥 다다닥 다들 그냥 입을 허벌대하고 빨리 뛰는데 아주 그냥 순조롭게 그냥 쫙, 아유 키도 크네. 같은 학년이 되는데. 그렇지, 한국 사람이 더 크긴 크지. 자, 그런 거 하나 그냥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한국형 사드 LSM. 이걸 그냥 L3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네요, 요즘에. L3 개발하려 우리 무기로 거미줄 방공망. 양지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개발하면은 천궁2에 이어 차기 K방상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거 개발이 되면 우리 방어뿐이 아니라 이런 거 우리 한국이 개발한 걸 보고서 외국에서 많이 사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목루 동심 파괴, 하이브 미니진 사태의 진짜 배경,
뭐 모자 쓰고 뭐 억울한 표시하고 뭐 울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이 나는 이게 이 사람이 누구죠? 방뭐식인가 그런데 저건 방 씨들은 돈 버는 기술이 있는지 연예인 기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 대표도 방 씨죠. 저건 요거 둘이 그 같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촬영한 거 그거 한 거 같은데 자, 사태의 진짜 배경이 뭐냐? 하이브, 미니진이 전 국민 속였다.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지길. 미니진, 어도 인수해달라며 네이버 두나무 만났다. 사적 자리라고 말한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 부대표가 풋옵션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재무적 투자자, 파이낸싱 인베스트겠죠? 인베스터를 통해 하이브로부터 어도 지분을 매수하려 한 계획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반응한 대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회사고 이 카카오의 임원진이 두나무로 많이 가는데 두나무 한번 제가 분석해 봤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잊어버렸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두나무. 뭔가 이게 정치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자꾸 나오는 기업인데 외국 자본이 한국에 엔터를 먹으려는 게 이게 진짜 배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미니진의 수상한 행동 쫙 여기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미니진의 행동이 계획적인 행동이었다. 뭐 울면서 뭐 그 신문 기자회견한 거 이런 거 그거 진짜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방시혁 미니진 갈등의 진짜 배후? 요건 또 이렇게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 거기 있는 거를 그냥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 진행자는 소급해 올라가면 2018년 6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그때 박원순이와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이 한국 SM 엔터 회장 이수만이 이런 거 되는데 암호화폐하고 엔터하고 아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어, 그러니까 대북 자금을 송금하는 노하우 뭐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체포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거 하는 게 범죄인데 사실 아직 공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팝송 누가 요즘 듣냐 이게요. 물론 그 누구지 크래프트인가 누군가 여자 가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는데 그건 그런데 케이팝이 또 그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미국의 이 앱인가요? 그 뭐 그런 힘이겠지만은 그래서 엔터를 장악하는 것과 게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암호화폐와 직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규모 돈 세탁 계획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얼라이언스 파트너스 대표 바지 사장일 거. 왜냐? SM을 소액 주주 행동주의 펀드로 나서 가지고 어, SM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이창환 얼레안스 파트너 대표 어쩌다 행정주의 올해 1조 원 펀드 레이징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근무했고 클로버 크레비스 로버츠 KKR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 친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고 돈 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건데 SM 이수만이를 왜 죽일라 그랬겠느냐. 자기네들이 인수를 헐라고 하는데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은 카카오 뒤에는 또 텐센트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이게 결국은 방시혁과 민희중의 진짜 갈등 배우는 그 외국계 이런 자본이다 이거죠. 그 엔터를 먹으려는 데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무리한 인수 알면서도 카카오는 왜 SM을 원했나? 그런 히스토리의 사건 비슷한 게 뭐 삼성 인수, 엘리엇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씨가 막으면서 탄핵당했고 SM을 두고 카카오가 하이브가 맞붙었는데 카카오가 이겼죠. 근데 여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를 도와줬다고 그러네요.
두나무와 사우디 국부펀드 2라운드가 어도어로 이번에 붙는 거다. 미니지가 외세를 끌어들였다. 마치 이점을 민비가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날아갈 판, 미니지는 불쏘시개다. SN 경영권 공방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와 공모의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센터장은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관련 의혹으로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시사저널 2023년도 10월 23일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는 이런 게임 회사나 그럼 엔터 이런 거 주로 게임 회사 사장들이 엔지니어 출신들인데 서울 공대 에, 그, 그 무슨 출신이요?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죠. 그게 몇 년도 80 몇 년 그 다 거의 유사한 동급생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출세했어요. 돈 벌고 위험한 신줄 모르는 엔지니어 출신들. 넥슨의 김정주는 왜 NC 네프트를 탐냈을까? 어쨌든 그 김정주 씨가 뭐 얘기하려는 게 넥슨의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로 연계하는 큰 그림을 그렸었다. 투기성 짙은 암호화폐인데 즉 가상화폐를 게임과 결합할 경우 현금화가 용이해 범죄의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 인포스톡 데일리에서 2021년 5월 3일 날 보도한 것까지 자료를 가져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넥슨, 고 김정주 창업자의 뜻 이어간다. 블록체인 게임 진출 선언.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위해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상장할 예정이다. 기축통화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 달러 이런 거 아니고 뭐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들어봤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서 뭐 뭘 그렇죠. 그러니까 전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의 사전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 김정주 씨처럼 자살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발상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한국 보수가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문재인 미 연합훈련 중단 명문화했어야 그 다음에 문회고록에 대북제재 답답 화난다 북한 아닌 미국탄 논란 디올백 스캔들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문재인도 까고 김건희도 동시에 까는 세력은 누구겠느냐. 한국이 좌파 정권이 다시 생긴다면 외세는 더욱더 한국 돈 되는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마치 텐센트. 그래서 텐센트가 인수를 하면은 카카오 뒤에 텐센트가 있으니까 사실 중국 기업이 아니다. 최대 주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자자다. 그리고 본사는 영국에 있답니다. 를 내세워 엔터 회사를 먹으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 이 텐센트가 먹으면 한국 국민들이 반중 정서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익은 아주 짭짤한 이익은 글로벌 자본이 가져가는 고단수의 작전 오퍼레이션이라고 요거는 제가 그냥 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고서 상당히 그 식견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본인의 논지를 피력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실력이고 그다음에 식견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은 진행자는 현재 한국 상황을 위기에 이점할 시대와 비교를 한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로일전쟁이 일어나도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던 무지의 백성들이라고 탓한다. 아니 정말 무지한 백성인데 뭘 알겠느냐. 이제 개명천지의 위기를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매우 수준 높은 상관관계로 풀어가려니 많은 자료로 뒷받침하려 한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이런 평을 한 번 또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시청자로서 자료를 편집하면서 다시 느끼는 바는 바로 우리가 인과관계 논리에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인과관계 논리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근본 원인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 발생한 근본 원인을 가정해 가지고 그 원인이 진짜라면은 또 나타날 다른 결과 증거는 뭐냐 그거를 찾아라.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까 그 얘기한 거를 다 거기에다 맞춰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상관관계는 많은데 인과관계가 참 그렇게 이 머릿속에는 딱딱 인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 그 2조 말에 비유하는 것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어떤 수준이 되면은 뭐 어떤 그 느낌 같은 느낌이 딱딱 연결이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그 IQ 낮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결과를 찾을 수 없다면 원인 과정은 보류가 된다. 이런 것까지 좀 제 그 이 시청감을 여기다가 또 좀 남기고 싶네요. 그래서 이 제가 설명은 안 하지만 몇 장은 꼭 기본 자료로 뒷장에 넘겨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요런 자료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론은 종말은 없다라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 철학자가 얘기해 낸 거니까 좀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뭐 제가 그 스탠다드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엉아의 말도 여기다가 했어요. 근데 표현은 왜 그냥 표현은 맞는 거다 이게요. 어, 그 이게 그 번역을 하면은 번역문은 아니죠. C가 언급한 표준 스탠다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를 세계 표준으로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표준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스탠다드 have become to common language, 공통의 언어로서 전 세계 공통의 언어로서 될 것이다. 스탠다드란 게. 아까 그 문 대통령 아니 그 저기 윤 대통령도 그 우리 그 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다 그랬는데 시진핑이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시진핑 엉아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스탠다드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요거의 문제다 이거죠. 요거의.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아까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카를 포퍼의 반정주의에 의해서 제가 사고방식을 계속 훈련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 경우에 써먹으려고 어, 템플릿으로 요런 예를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이 표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이미 시도를 했죠. 현재 상황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서 저렇게 돼서 결과는 이렇게 되고 악순환이 이렇게 된다. 뭐 하는 거 한번 방송도 해 봤었습니다. 어, 최근에 하나 덧붙인 게 이거죠. 미국 신냉전 격화되는데 이제 그 중국 덤핑 수출해서 했던 거 요것도 좀 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